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즘 무슨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참 종류도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이 있었는데 정부의 반대로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단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페널티로 31억 원까지 부과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중단 위기에 몰린 중국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특혜 논란을 두고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결국 경찰 수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중국의 어르신 공로수당이 정부의 제동으로 결국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책 실패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전거 관련 용품 상가가 밀집한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 특화된 안내판과 조형물, 자전거 도로 추가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타른 골프장 내 문화유산을 지키자며 7개 시민단체가 연대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개발에 반대하며 태강릉의 환경 보존에 나섭니다. 동북권 교통난 해소와 중랑천 복원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두고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1년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진행해 경찰 수사에서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혜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한국터널환경학회가 사업을 담당했던 전현직 서울시청 직원 3명을 고소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어떤 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모르쇠 전략으로 나가고 무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혹의 핵심은 가산점. 민간업체 입찰 과정 당시 사업을 최초 제안한 D건설은 가산점 3%를 받았습니다. 학회 측에선 서울시가 점수를 과도하게 높여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것으로 D건설에 대한 최초 제안 자격도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민투심에서 가산점 3%가 결정된 건 맞죠. 그건 팩트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가산점 3%를 누가 올렸습니까? 서울시가 올렸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올려놓고 가산점 3%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반면 고소를 당한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들은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가산점에 대해선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 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지하화 사업을 구상한 건 사실이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 재정 사업으로만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처음으로 민자, 재정, 공동 추진을 제시한 D건설에게 최초 제안 자격을 부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3%는 이제 민자 활성화나 내부침 이런 것도 고려해서 준 거고요. 10%까지 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기재부 심의 받아서 통과된 거고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민자 사업으로 나누자라는 얘기가 온 거예요. 나눠서 이쪽은 민자로 하고 이쪽은 너희들 재정을 해라. 한편 한국터널환경학회 측에선 D건설과 서울시 직원 간의 유착관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이 공방은 경찰 수사에 따라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 시작 전부터 난색을 보여왔던 정부가 급기야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된 가운데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만 65세 이상의 사회적 취약계층 13,000여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중복 지급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6월 기초연금의 10%에 해당하는 국비 31억 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여했습니다. 중구는 복지부와 최근 공로수당과 지원 대상과 금액이 같은 어르신 영양 더하기로 사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처음 밝혀졌습니다. 어르신 역량 더하기 4이라는 신규 사업을 협의한 것인데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공로수당과 동일하다는 것을 내세워 마치 공로수당을 협의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은 중구의회와 중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서양호 중구청장은 공로수당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됐지만 지속 추진된다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식당 등 음식점과 슈퍼 등 식품점의 사용은 유지되고 나머지 30% 사용처가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70%를 지키기 위해서 30%를 포기하는 것이지. 정부의 페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야당을 중심으로 페널티로 부여받은 31억 원에 대해 기초연금에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책 실패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행정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선 사과도 없이 무조건 되고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어리가 줘야 된다. 주머니 쌍수돈 같은 줄 수 있죠. 이건 여러 군데 세금을 걷어갖고 지금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서 구청장은 기초연금 삭감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문제는 공로수당과 별개인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직접적 피해가 돌아가는 것인 만큼 기초연금 문제는 이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결국 기초연금 삭감안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구청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과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안도 또다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을 두고 반대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교통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세계 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7개의 시민단체가 태강릉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7개 단체가 뭉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됐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우선은 그린벨트의 해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7월 중순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요. 8조 대책 발표된 이후에 태릉 그린벨트가 택지 개발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활동을 하다가 이 이슈도 이번에 좀 확장을 시키고 또 태릉 강릉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안에 좀 이걸 7개 단체가 뭉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지금 되어 있는 개발 계획들을 전면 백지화시키는 걸 목표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는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생태 조사를 다시 추진하는 것, 그리고 태강릉 이론의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시민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골프장 부진에 있는 연못의 종류인 연지가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연지가 가지는 의미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연지라는 말은 물이 고인 곳을 뜻하는 말인데요. 네. 이게 또 그런 왕릉의 산불 방제 기능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연지가 지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왕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이 연지라는 것이 조선 왕릉이 또 풍수지리의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만들어진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풍수지리가 또 우리나라의 전통 생태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재의 연결성이나 완결성 그리고 또 보편성적인 측면에서 연지를 복원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 국감에서 서울시가 태릉 골프장 환경을 두고 민관 합동 재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 시민들이 국감 소식을 듣고요. 자발적으로 현재 민관합동 재조사를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은 이게 국토부 관할 사무라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태릉골프장이 과연 환경적 보존 가치가 없는지, 그리고 과연 98%가 훼손지라는 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라는 건데요. 정부와 서울시가 현재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또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이런 개발을 위한 절차들 이전에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태릉 골프장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입니다, 여러분. 그린벨트는 도심 외곽의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고요. 또 도심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의 공유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린벨트들이 지금까지는 개발 이익에 밀려가지고 계속 개발이 되어 왔는데 이런 그린벨트를, 서울의 그린벨트를 보존한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또 태릉 골프장이 사실 도심지의 공원과도 마찬가지로 현재 녹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때문에 도심 속의 공원이 너무 절실해지고 있는데 태릉 골프장은 또 별다른 그런 공원 시설 조성 없이도 그냥 공원으로서 개방만 해도 현재 바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그린 인프라를 콘크리트 더미로 덮어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릉 골프장, 태릉 그린벨트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사안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 연결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형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수능을 앞둔 강남 학원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강남구가 학원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학원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은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되네요.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91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25,424명입니다. 이 중 국내 발생 사례가 57명, 해외 유입 사례가 34명이고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확진자가 17명 발생했고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5,730명입니다. 강남 서초 지인 모임에서 지금까지 최소 9명이 확인됐고 도봉구 단화병원에서는 최소 60여 명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어제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조사 결과 접촉한 사람은 수강생과 직원 등 6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접촉자 전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진단검사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강남구가 관내 학원들을 대상으로 선제 조치를 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조사 결과 대형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확진자는 강남구 내에서만 다른 학원 2곳에서도 강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강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의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때문에 강남구는 대치 이동 주민센터 앞 공터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한 달간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강남구 내 300인 이상 대형 학원 40곳과 중소형 학원 1,600여 곳, 교습소 900곳 등 총 3천여 곳의 소속 강사들입니다.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구 을지로에 도심 제조업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원해 창업으로 연결하는 독특한 창업 허브 공간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팅과 메이커스 육성을 통해 도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해 각종 모형이나 시제품, 실제 사용 가능한 상품도 만들어냅니다.
의류 원단이나 나무에 직접 인쇄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보급형부터 산업용 고가의 장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집에서도 다양한 장비를 갖다 놓고 뭘 만드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다가 갖다 놓지 못하는 큰 장비나 비싼 장비가 정말 구비가 잘 돼 있어서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제품을 이 한 공간 안에서 이제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할 거로. 중구 을지 유니크 팩토리가 이달부터 창업 인큐베이팅과 메이커스 육성 공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을지로에 모여 있는 인쇄와 영상 같은 도심 특화 산업에 창작 역량을 더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간으로 작업실과 전시 교육실 12개의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중구청과 동국대학교 창업원이 공동 운영을 맡았습니다. 네, 누구나가 어느 정도 숙련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창업과 연계해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이곳에 창업 보육센터를 설치해 아이디어와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인 정신들과 새로운 기술력들이 결합되어서 앞으로 향후에 있을 미래 산업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산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화된 미래 인쇄 산업과 문화 콘텐츠 생산 인력 양성을 두 축으로 한 혁신 창업 공간을 목표로 중구형 창업 허브 공간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보훈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보훈회관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4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공간 틈틈이 알차게 우리 보훈가족 여러분들 독서도 하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노래도 하고 영화 감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을 구비를 해놨으니까요.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군의 보훈 대상자는 모두 7,600여 명.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9개의 보훈단체가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각 지회 사무실뿐만 아니라 체력 단련실과 오락시설, 식당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호국의 주역으로서 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먼저 배려하고 협력하여 똘똘 뭉쳐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원구는 앞으로 보훈 대상자의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순준입니다. 강동구에 자전거 관련 용품들이 즐비한 일명 자전거 거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찾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나루 한강공원과 이어진 도로변, 의류와 신발, 헬멧 등을 파는 자전거 용품점이 줄지어 자리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상점에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016년 명예도로로 지정된 천호 자전거 거리입니다. 거리 300여 미터 구간에는 30곳이 넘는 자전거 관련 상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즐기는 주민들의 왕래가 늘었고 하나둘 관련 상점들도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처음 상점이 들어서고 이제는 전국에서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전국으로 물량이 배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이 가장 많기도 하고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산에서 오시기도 하고요. 이 거리를 명소화하기 위해 강동구가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합니다. 자전거 거리의 정체성을 살려 자전거 하면 떠오르는 이른바 자전거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자전거 거리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했지만 이렇다 할 특색이 부족했던 거리를 다양한 조형물과 상점 안내판 등을 설치해 명소화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자전거 겸용도로를 전용로로 변경하고 거주자 주차 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 테마거리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전거로 이제 통행이 용이한 도로 구조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도로과나 그 교통행정과 협업을 통해서 도로 구조를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거리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상인과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 조성을 목표로 단계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안은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쯤에 나올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지난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어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전국 시도 대표 회장들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영훈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서울시 의장협의회장으로 당선돼 중구의회 최초로 서울시와 전국 의장협의회장을 동시에 역임하게 됐습니다. 마포구가 취소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대신해 온라인 마포나루 새우젓 판매 장터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판매 장터는 다음 달 13일까지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해 강경과 광천, 보령 등 유명 산지의 새우젓을 시중보다 1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한편 온라인 판매 기간 중 깜짝 게릴라 새우젓 경매 이벤트도 마포구청 앞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풍, 가을운동회, 수학여행, 체육시간. 코로나가 학생들에게 빼앗아간 단어들입니다. 성적이 떨어질까 강남 학원과 불은 다시 밤늦게까지 켜졌습니다. 교실의 학생 수는 많아졌지만 말수는 그대로인 요즘. 편식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어쩔 수 없는 지금의 공교육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